오늘 엔비디아가 차세대 인공지능 AI 반도체 블랙엘의 높은 수요로 시장 기대를 훨씬 웃도는 매출을 보였습니다. 이번 실적 개선은 저비용 AI인 중국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는 물론 머지않아 AI 산업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낮아질 수 있다는 거품론까지 완전히 불식시켰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27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전날 실적 발표를 통해 매출이 393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78%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분기 대비 12% 늘었을 뿐 아니라 월가 예상치 평균인 380억 5천만 달러도 웃돌았습니다. 순이익은 220억 9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112억 9천만 달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주당 순이익 역시 89센트로 예상치인 84센트를 웃돌았습니다. 2024 회계연도 전체로 보면 매출은 114% 증가한 1,305억 달러에 달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개선은 AI 반도체가 이끌었는데요.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은 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355억 8천만 달러로 시장 예산치인 335억 9천만 달러를 웃돌았습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1,151억 8,600만 달러로 전년보다 무려 142%나 폭증 증가한 수치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4분기 실적을 견인한 것은 차세대 AI 반도체인 블랙엘인데요. 젠슨왕 최고경영자는 대규모 산업을 혁신할 차세대 AI 물결의 무대가 마련되면서 AI는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블랙엘 수요에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번 4분기 블랙엘에서 11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 측은 가장 빠른 제품 램프, 초기 가동률 증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블랙엘 매출 증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대형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투자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인데요. 이들 업체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0%에 달합니다. 최근 AI 시장이 학습에서 추론 영역으로 넘어가고 딥시크 등장과 AI 투자 효율 측면에서 인프라 투자 확대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었는데요. 그러나 젠슨왕 CEO는 오픈 AI, 그록3 그리고 딥시크와 같은 AI 모델은 더 많이 생각할수록 더 똑똑한 답을 얻을 수 있어서 향후 추론 모델이 100배 더 많은 컴퓨팅을 소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붐의 지속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업체들로서는 반가운 소식이라는 평가도 이어집니다. 엔비디아는 또 AI 반도체의 대항마로 꼽히는 ASIC 주문형 반도체와 경쟁에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젠슨왕 CEO는 우리가 잘하는 이유, 우리가 이기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며 엔비디아의 기술은 자동 회귀 모델, 또 확산 기반 모델, 비전 기반 모델, 텍스트 모델 등 모든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고 학습에서 추론까지 정말 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AI가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오늘날 AI 생태계는 2년 전보다 10배 더 복잡해졌는데 전체 생태계를 주문형 반도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개의 칩 위에 구현하기는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엘을 통해 시장 주도권을 이어갈 것이란 기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는 다음 분기 매출 가이던스 중간값으로 430억 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이는 시장 기대치인 417억 8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젠슨왕 CEO는 AI는 생성형 AI를 넘어서 추론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에이전트 AI 사용의 기업 내 업무 혁신이 이제 막 시작됐고 그 다음에는 물리적 AI가 있고 또 그 다음에는 로봇 시스템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이 세 가지 컴퓨터가 훨씬 더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일부에서는 엔비디아 수익성 둔화 가능성을 주목해야 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이번 4분기 조정 총 마진율은 73.5%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합니다. 여기서 총 마진율은 매출 총 이익률,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한 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회계연도 기준 올 1분기에는 71%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이는 월가 예측치인 72.2%보다 낮은 것으로 일각에서는 블랙엘 초기 램프업과 관련해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젠스낭 CEO는 첫 번째 블랙엘은 몇 달간 딸꾹질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복구됐다며 모든 공급망 파트너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블랙엘 생산을 성공적으로 늘릴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오늘 하반기에는 한결 업그레이드 제품인 블랙엘 울트라도 출시합니다. 젠스낭 CEO는 셰시, 시스템 아키텍처, 하드웨어, 전원 공급 장치 등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해서 호퍼에서 블랙엘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어려워졌다며 관련 부품 시장이 급격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어 내달 열리는 AI 개발자 행사 GTC 2025에서 차세대 중앙 처리 장치 CPU인 베라와 그래픽 처리 장치 GPU인 루빈을 장착한 슈퍼칩 베라 루빈을 소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실적 발표 후 1% 정도의 하락이 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그래프를 보면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테슬라를 보면 실적 그래프가 들쑥날쑥하거든요. 겨울에는 계절에 잘 팔렸다, 여름에는 조금 덜 팔렸다, 이렇게 위아래로 들쭉날쭉 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는데 엔비디아는 그냥 계단식으로 쭉 수직 상승이에요. 이게 2022년 말부터 계속됐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지금 신생회사 아니면 스타트업 혹은 이제 막 잘 나가서 성장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세계 시총 2위의 기업이죠. 이렇게 세계 시총 2위 기업이 기소 수년째 실적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 상승한다는 거는 저는 진짜 본 적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아버지도 말씀하셨었거든요. 전 세계 시총 2위 기업이 이렇게 계속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기업인 건 틀림없습니다. 엔비디아 이외 특징주들 등락률을 보면 AI 방산주 팔란티어는 5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마치고 1.69% 반등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는 6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방침과 배당금 25% 인상 계획을 밝혀서 주가가 3.75% 이상 올랐습니다. 반면 미국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는 연간 이익 70%가 감소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5.27% 하락했습니다. 또 전기차 후발주자인 루시드는 올해 차량 생산량을 2배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전하며 프리마켓에서부터 8%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낙폭을 더 확대해가면서 13.6%까지 하락했습니다. 미국 최대 맥주 제조사 애나이저부시 인베브는 판매가 소폭 줄었지만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돈 작년 4분기 실적을 내놓아서 주가가 8.56% 급등했습니다. 인투이트는 운영하고 있는 세금 보고 환급 소프트웨어 터보텍스의 매출을 월가 전망을 우회한 수준으로 전망한 후 주가가 12.58% 뛰었습니다. 한편 앱 기반의 미국 최대 온라인 식료품 구매 배송 대행 업체 인스타카트는 시장 예상에 미달한 작년 4분기 실적과 현 분기 실적 전망의 여파로 주가가 12.26% 폭락했습니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등 여러 레스토랑 체인을 보유하고 있는 블루밍 브랜즈는 예상치보다 낮은 회계연도 1분기 실적과 2025년 가이던스에 이날 18% 넘게 폭락했습니다. 알리바바는 이날 영상 생성 AI 모델의 오픈소스 버전인 완 2.1을 공개했는데요. 회전과 점프, 구르기 등 캐릭터들의 복잡한 신체 동작뿐만 아니라 장문의 영어와 중국어 등 텍스트 지시도 명확하게 이해하는 등 다양한 부문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고 중화권 매체들은 일제히 전했는데요. 권위 있는 영상 생성 AI 평가 도구인 Vbench에서도 총점 86.22%를 기록하며 오픈 AI의 소라와 루마 등 중국 안팎의 모델들의 점수를 앞지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 주가 진짜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바일 콘텐츠 마케팅 목적의 소프트웨어 플랫폼 구축사 엠러비는 공매도 투자자인 컬퍼와 퍼지판다가 공매도 보고서를 내놓은 이후 16% 넘게 폭락했습니다. 퍼지판다는 엠러빈이 광고 사기와 같은 수법을 통해서 메타의 데이터를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오늘 연방준비은행의 라파엘 보스틸 총재는 연준의 물가 안정 책무를 강조하며 통화정책의 제약적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시장은 연내 2차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으며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오는 3월 금리 동결 가능성을 95.5%로 반영하는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기준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28.8%, 25bp 이상 인하할 확률은 71.2%로 반영됐습니다. 또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할 확률은 4.2%, 25bp 이상 인하할 확률은 95.8%, 50bp 이상 인하할 확률은 76.9%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 브리핑 이것으로 마칩니다. 다음 영상은 힐링 여행자님의 영상으로 이어집니다. 힐링 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